바이오 쪽으로 공포 심리가 커졌는데요. 낙폭 살짝 줄여가면서 코스닥은 920선. 하지만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 오히려 또 지수는 양전을 합니다.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며 4033선의 움직임. 지수단에서 삼성전자, LG엔솔, 현대차가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지금 훼손되지 않은 이 투시만의 기회는 여전할까요? 차용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FOMC 때문에 좀 방향성 없겠지 싶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눌리면서 오히려 코스피가 또 양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객탁금이 85조에서 한 70조대 후반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심리가 강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였던 것이 자동차와 로봇,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 2차 전지까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알테오젠발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파급 효과, 아까 만약에 이게 뭐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한 회사의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뉴스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악재에도 반응하지만 호재에도 반응하면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틀에서 겁 먹지 말자. 지금 알테오젠 너무 많이 빠지네요. 15%의 급락 나오면서 다들 좀 공포심으로 시장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안도 섞인 전망으로 다음 주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수 중심으로 최근 이번 주는 코스닥이 좀 바톤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시총 500조도 넘어가고. 다시 또 지수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 그 다음에 지수를 이끌 주도는 누군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주 재평가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자동차는 주도주가 될 상인가요?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변동성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어제 같은 경우 십자전환형이라든지 윗꼬리를 다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어제 오늘 현대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윗꼬리를 안 달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확실히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수급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에는 기대감이지만 자동차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측면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죠. 2차 전지가 오늘 측면 지원을 합니다.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번에 10만 원을 돌파해주면 새로운 이제 그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ESS다, 뭐 리튬 가격이다 여러 얘기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만 원을 돌파하면 이거는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움직이다 보니까 셀사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자동차가 동반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것 또한 무서운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LG엔솔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개별 이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양대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여기에 반도체가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들이 그 12월 달 중순까지는 새로운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를 이끌었던 건 엔비디아와의 협력,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야기였잖아요. 지금 보니 지배구조 개편까지 해소가 되면 43만 원 간날 리포트가 오늘 오전에 나와서요. 지금 현대차가 직전 고점까지 한 5천 원밖에 남겨두지 않고 고점을 높여갑니다. 30만 원 돌파 가능성 높게 보세요? 전 충분히 이거는 당연한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어이즈 앵커 말씀하신 거에 더하면 우리가 관세도 이제 11월부터 이제 우리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팩트시트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 관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관세가 15%가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뚫어주게 되고 에코프로도 직전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지금 여기서 호재를 보는 측도 있고 악재를 보는 측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놓고 보면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무서웠잖아요. 계속 그런 종목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게 도대체 자동차는 언제 52주 갑니까? 2차 엔진은 올라갑니까?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주가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된다라면 반도체가 잠깐 좀 주춤하고 있죠. 뭐 삼성전자는 견조합니다만 하이닉스 제가 아직 시점 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이런 또 대형주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의 수급이 몰려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자동차가 계속해서 관심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에코프로, 코스피, 코스닥의 키맞추기에 있어서 아주 두 종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로봇은요? 결국 현대차를 이끈 모멘텀은 차세대 동력인 로봇 아닙니까? 지금 로봇 쪽으로는 이번 주에도 정말 수급 장세다. 여기에 실적 기대감도 얻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로봇은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변동성이 나온 상태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로봇이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것이 그 현대오토에버의 GPU의 그 반입 이 소식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결국 자동차와 뭐 불선 다이나믹스도 그렇고요. 자동차의 끝판왕은 자율주행과 로봇이다라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거는 저는 그 이렇게 지표를 구분하고 싶어요. 가벼운 지표가 있고요. 무거운 지표가 있는데 로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지표죠. 우리가 당장 GPU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리고 로봇이 앞으로 미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지만 내일 당장 로봇이 실적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거리감이 있죠. 일단 지금 로봇 같은 경우 부품서부터 로봇주들이 현실적으로 시세를 좀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런 상태라고 놓고 본다라면 자동차하고 로봇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로봇을 좀 뭐 하루 이틀 전에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머. 지금은 자동차가 실적 베이스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는 거고 로봇과 관련해서는 항상 로봇이라는 건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깐부 회동이 있을 때 올랐다가 떨어졌고 지금 같은 경우 그 수준에 이제 또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분할로 이익을 한번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 되고 나왔어요. 사면, 한라캐스트, 고영 마찬가지였는데요.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기분 좋게 챙길 때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망주 어딜 가져와 주셨는지요? 저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지난번에도 이제 추천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이제 편승해서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자동차로 편승한 건가요? 아니면 현대차 그룹으로 묶어서 매력도가 같이 올라간 건가요? 같이 이제 이것저것 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제가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배당 매력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조방 전에 대해서도 나머지들도 다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 이들이 올해 이익이 막대하게 난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배당 매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하는 주식이고요. 분기 배당이니까 12월 말에 배당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보통 분기 배당하지 않으면 3월 말에 배당부가 발생하지만 이건 12월 말에 배당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12월 달에 놓쳐서는 안 되는 배당 관련된 주식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특히 자동차와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는 면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배당 노리고 지금 담을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고 지금 자동차들이 움직이니까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은 그럼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한 22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설정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17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기보다는 연말 배당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컴 매력도 굉장히 높다 하셨는데 현대차 지금 최근 모멘텀까지 작용을 하면서 22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을 크게 지르진 못하고요. 0.98%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920선에 머물러 있어요. 알테오젠 14% 하락, 44만 1,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저희 MTN과 함께 전략 집중적으로 다뤄보시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